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한 권으로 어디까지 가봤니?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나. 리사 엥겔하트의 그건 옳지 않아. 같이 생활 활동을 2편에서 이어갑니다. 그건 옳지 않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지 살펴보고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마음에 남은 부분과 더 궁금한 질문도 찾아 마인드맵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책에서 발견한 생각을 나의 생활과 연결해 책의 사용 가치를 더 넓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하나의 독서 활동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사람마다 마음에 남는 부분과 연결되는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생활에 맞게 책을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만들 것은 2026년 나의 가치생활 기록표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공부와 운동을 계획하는 생활 계획표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록표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준비하며 예전 독서 기록을 다시 보니 2020년에는 제가 업글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했더군요. 당시 업글인간은 남보다 앞서는 성공보다 자신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시대였습니다. 6년이 지난 2026년에는 시대를 설명하는 말도 달라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학습하려는 태도를 뜻하는 레디코어,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에 인간이 참여해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을 놓지 않는 휴먼 인 더 루프 같은 말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변화 속에서 계속 배우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많은 답과 방법을 제안해주는 2026년에는 사람의 판단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기술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질지는 여전히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넘어 더 좋은 판단을 하는 사람, 더 빠른 사람을 넘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마인드맵은 다섯 번째 주가지까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책 소개, 두 번째는 어떤 책인지, 세 번째는 지금의 나, 네 번째는 더 좋았던 부분, 다섯 번째는 더 궁금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여섯 번째 주가지를 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가지는 나의 가치 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히 마음에 남았던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가치 생활 기록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에는 네 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책에서 찾은 가치입니다. 두 번째 칸은 그 가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칸은 오늘 내가 실제로 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칸에는 그 선택을 지켜냈을 때 작은 표시를 남깁니다. 예전 자료에는 이 칸을 업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한 뼘 성장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가치는 이것입니다. 옳은 일은 얻는 것이고 그른 일은 잃는 것이다. 이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옳은 행동이 나 혼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좋은 것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조금 멀리 있었지만 무단 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대단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을 지킨 덕분에 자신의 안전을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을 지켰다면 한 뼘 성장, 칸에 작은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산 두 번째 가치는 이것입니다. 기분 좋은 날도 있고 기분 나쁜 날도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속상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과 그 기분을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 무엇이 속상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친구도 미안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렇게 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을 수 있고 나도 감정을 참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실패했다고 자신을 혼내기보다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오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음에는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말해 보겠습니다. 이 기록표는 착한 행동에 점수를 주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잘한 날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발견하고 어려웠던 날에는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표입니다. 세 번째 가치는 이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된다.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작은 행동을 보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에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친구가 놀림을 받을 때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먼저 얻고 나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과 행동이 쌓이며 그 사람의 태도와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매일 좋은 일을 찾아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행동도 경쟁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몇 개를 해냈는가 보다 필요한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이 표는 매일 모든 칸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에 남는 선택이 있었을 때 기록하면 됩니다. 한 주가 지나면 기록을 다시 읽어봅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비교적 잘 지켰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주 흔들렸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보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이 활동을 하며 이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집중하지 않는 학생에게 바로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작은 선택도 성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려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성장입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설명하는 것,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이런 선택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과 관계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의 표를 검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오늘은 동그라미가 없니? 이것도 못 지켰니?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가치 기록표는 곧바로 또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대신 어른도 자신의 표를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감정을 조절했는지 기록하고 어른은 아이에게 화를 내기 전에 설명했는지 기록합니다. 아이는 친구를 배려했는지 돌아보고 어른은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었는지 돌아봅니다. 어른이 함께 실천할 때 이 활동은 훈계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거창한 표가 부담스럽다면 마인드맵 일기로 간단히 기록해도 좋습니다. 가운데에 오늘 날짜를 쓰고 주까지 하나를 어제보다 조금 더 좋은 나로 만듭니다. 그 아래에는 오늘의 선택, 그 선택이 어려웠던 이유, 그 결과 생긴 변화를 짧게 적습니다. 이미지를 곁들여도 좋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날에는 신호등을 그리고 화를 참은 날에는 잠시 멈추는 손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친구에게 말을 건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려도 좋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가능한 한 손으로 마인드맵을 그려 보기를 권합니다. 생각을 키워드로 줄이고 선으로 연결하고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내용을 오래 기억하고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활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도구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펼치고 관계를 발견하고 다시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째 주가지까지 완성되면 마인드맵은 글쓰기의 개요가 됩니다. 첫 번째 주가지에서는 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주가지에서는 책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주가지에서는 책에 비추어 본 나의 모습을 씁니다. 네 번째 주가지에서는 특히 마음에 남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주가지에서는 더 궁금해진 질문을 적습니다. 여섯 번째 주가지에서는 책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 문장으로 풀었으면 자연스럽게 독서 감상문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주가지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남은 장면으로 글을 시작한 뒤 책을 소개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으로 시작한 뒤 책의 내용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 가지마다 역할을 정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글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책은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아는 하나의 사건이 이어지는 동화라기보다 여러 질문과 생활 사례를 통해 옳고 그름을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물과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보다 책의 질문을 나의 생각과 생활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감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을 읽고 구조화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 속에서 발견한 가치를 생활로 옮겨 보았습니다. 이것이 독서가 책에서 멈추지 않는 방법입니다. 책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나의 경험과 연결하고 선택을 돌아보고 다시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치 생활 기록표를 한 번 만들었다고 사람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그라미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을 계속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 이 질문을 반복하는 동안 외부에서 들은 규칙은 조금씩 자신의 기준으로 자랍니다. 2020년에는 이것을 업글인간이라는 말과 연결했습니다. 2026년에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건 옳지 않아를 활용해 2026년 나의 가치 생활 기록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에 담긴 14개의 질문을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옳은 일은 얻는 것이고 그른 일은 잃는 것일까? 동생의 장난감에서 시작된 이 짧은 질문이 아이의 생활과 청소년의 관계, 어른의 책임과 사회의 문제까지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권으로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 우리는 책에서 꺼낸 가치의 씨앗에 뿌리 하나를 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